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 노트는 뭔가? 예, 저는 1년에 대충 12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 정도를 노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있는 이 노트는 이게 150페이지짜리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게 9권입니다. 9권. 9권이니까 150 곱하기 9 하면 벌써 꽤 많이 되죠. 지금 11월 달인데 아마 12월까지는 10권을 쓰게 되면 1500페이지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 노트, 당신 노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나가 죽어야죠. 내 삶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내 외부 내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당신 솔직하게 기록합니까? 사실은 남에게 보이고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기록합니까? 예, 기록합니다. 근데 암호로 기록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부끄럽고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일은 암호로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노트 안에 제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설교도 들어 있고 제 죄도 들어 있고 하나님 주신 것도 들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고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짬나면 이 핸드폰 보는 걸로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짬날 때마다 제 노트를 들춰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기록하는 삶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고 매일의 항해 일지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데 필요한 최고의 원재료, 원 소스가 재료가 바로 이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뭐냐? 당신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이 뭐냐? 이러면 저는 제 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뜨악하게 생각해요. 아이, 야, 굉장히 교만하구나. 아니요, 아니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제 노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책이거든요. 희귀본입니다. 이거 70억 인구 중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쓰는 책이 바로 이 노트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진 위대한 창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글씨체만 보면요. 그때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벌써 제가 이렇게 흥분한 상태면 글씨가 체가 바뀝니다. 또 굉장히 안정돼 있으면 글씨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어떤 날은 10페이지, 20페이지도 쓰게 되고 어떤 날은 몇 줄만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저희 전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룬 책, 유일한 책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트라고 하지 않고 책이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일은 결국에는 누구와 나눠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멘토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깊은 곳은 결국에는 주님과 나누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이고 기도이고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킹덤 빌드에 있어서 기록하는 삶은 교제고 기도고 치유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록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노트와 기록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노트 혹은 또 기록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꾸준히 노트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주로 노트를 메모, 메모 대용으로 사용했고 또 누구한테 얻어서 사용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모를 가꾸고 싶다면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하고 또 예쁜 옷도 입어보고 결국 시간을 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멋진 삶, 매력적인 삶, 킹덤 빌드의 삶을 살려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과 자기의 옷 맵시를 보는 것처럼 노트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기록하는 사람은 이 힘들고 귀찮고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투자입니다. 투자. 우리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할 게 많습니다. 근데 기록하는 삶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겠다, 난 이대로 살겠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노트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노트 붙들고 실험할 거 없이 하루에 단 5분만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록할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이 힘들지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해보니까, 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시작하고 나면 기록하는 삶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네. 노트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주로 핸드폰을 보는 것은 정보, 지식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트를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노트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실수, 나의 시간,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트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또 책을 쓰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이 내 노트에서 나옵니다. 내 노트에서. 네. 언제라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기록해 놓습니다. 안 되면 핸드폰에 녹음합니다. 주로 저는 이렇게 낮 동안에 이 보람의 공원을 거닐면서는 핸드폰을 갖고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 핸드폰에 녹음하게 되죠. 녹음을 해서 반드시 돌아오면 그 녹음한 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그 조합해서 그것을 또 컴퓨터에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들이 모아지면 메시지가 되고 또 책 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트를 봐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는 대신에 자신의 노트 봅시다. 짬이 나면 핸드폰 들고 그냥 뭐 누구 뭐 세상 뉴스 이거 보는 것보다 자기 내면 탐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한 노트에 하루 전부를 다 기록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노트를 여러 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직장에서 집에 일 생각나면 결국 직장 노트에 집에 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갔는데 직장의 일 생각나면 집에 노트에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곳 저곳에 뒤죽박죽이 되고 나중에는 또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이 허지부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생활은 한 노트에 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트, 이 한 권의 노트는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원장입니다. 이 원장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삶과 생활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트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삶과 생활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노트, 전문적인 또 다른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생활을 기록한 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다 옮기기도 하고 전문적인 자신의 전문 영역의 노트로도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과 생활을 살아왔는지는 하나의 노트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별 노트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기록 보관이 필요한 노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삶과 생활 노트는 한 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일도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이 어, 한 노트에 있어야 합니다. 노트는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노트에는 어설픈 그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쪽 구석에다가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원장 노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에 기록하면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저한테 도전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 뭐 귀찮게 노트 들고 다니고 써야 되냐? 핸드폰에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만 핸드폰은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지 삶을 기록하는 데는 아닙니다. 삶은 내 감각이, 내 기분이 따라야 합니다. 내 손으로 내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에는 정보와 이 메모 정도를 하는 것이지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핸드폰에 기록하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또 삶의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도 내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노트가 있다는 것은 노트는 후루루루 훑어보면 이 안에 그냥 한꺼번에 내 전부의 삶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기록된 것은 분량이 많으면 검색하기 힘들지만 이 노트는 그래도 한 달 내 이것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뭐 그저께 뭐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트북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장점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재정리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수정의 편리성과 재조합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을 보관하고 전달할 수도 있고 프린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은 이 노트 대신에 노트북을 가지고 이 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잃어버린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3년. 노트북 안에 모든 것이 디렉토리화 돼 가지고 다 정리는 돼 있지만 내 삶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삶은 내 스스로가 손으로 기록한 것이 삶과 생활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는 원장이다. 원장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는 저장할 수 있지만 삶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저장되어 있지만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시기와 느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그 느낌이었는지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에 대한 정보만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삶과 생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노트북은 적극적으로 기록하기 불편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규칙 없이 마음대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급하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의 어떤 기성정결을 그냥 한마디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축축축축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노트북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디에라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차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기록 전체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나 하려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워드나 아래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쓸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뭐가 생각났다 이러면 들고 다니고 그냥 빼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빼내가지고 그냥 쓰면은 그림도 그리고 뭐 하여튼 뭐라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노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굳이 두 단계 거치냐 노트북만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거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제라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인드 노트가 좋지 않느냐? 3P, 또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것들 그런 게 좋지 이렇게 쓰는 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로 바인드 노트는 시간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자기 경영이 목적이지 내면적 마음 관리는 없습니다. 연, 월, 주일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바인드 노트는 기록, 분류, 보관하는 게 또 다른 일입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서가에 뭐에 관련된 거, 뭐에 관련된 거, 뭐에 관련된 거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그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검색 기능만 가진다면 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원장. 여러분들도 어쩌면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거 한번 써보셨을지 모르지만 나중 되면요 너무 귀찮아서 그거 못 씁니다. 분류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실패하는 것이 기록하고 분류 보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하지 못하고 다 기록은 돼 있지만 삶과 생활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영성일기 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영성일기하고 제가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하루 다이어리는 틀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노트는 영성일기와는 틀립니다. 영성일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것들을 기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용입니다. 삶과 생활 모든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국한된 것이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영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장하는 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어떤 이 신앙적인 교제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 놀러 간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루 제가 지금 주장하는 노트는 삶과 생활 모든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제가 주장하는 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와 하나하루 노트는 틀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노트만 있으면 충분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트는 삶 자체가 들어있는 원장이고 휴대폰에는 필요한 정보가 있고 컴퓨터는 정보의 가공과 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노트를 일단 펴고 펜을 두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트도 보지만 내가 하던 일 조금 멈출 때는 그 내 지금의 느낌도 생각도 그냥 노트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휴대폰과 노트는 함께 갑니다. 저는 이 노트에 특별히 플래너라는 걸 통해서 제 이 계획을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일간 계획들을 쓰게 됩니다. 썼는데 이거는 계획일 뿐이에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확정이 되면 저는 핸드폰에 스케줄러 이런 데다가 확정돼서 일정, 업무, 약속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원장은 이 플래너, 계획하는 플래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노트와 휴대폰을 함께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기록한 원장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원장에 기초해서 재가공을 합니다. 재가공을 해서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서 분류된 디렉토리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우리가
디지로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노트와 핸드폰을 가진다는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것이죠. 그래서 디지로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이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아마존에서 호미가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호미는 그야말로 아날로그입니다. 그렇죠? 많은 좋은 기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날로그를 추구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의 우리가 vehicle, 운행 수단의 발전을 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되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많은 좋은 종류의 자동차가 있어도 자전거 사라지지 않아요. 자전거는 땀 흘리면서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가 함께 할 때야만이 우리가 삶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루 오거나이저가 중심에 있고 확정된 일정과 해야 될 업무는 핸드폰, 그 다음에 분류, 자료 검색, 가공, 활용, 보관은 PC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나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캐비넷에다가 저장합니다. 저는 분류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날짜별로. 이 노트의 검색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처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온 대로 가진 대로 날짜별로 이 큰 캐비넷에다가 쭉 정리를 그냥 집어넣어 놓고 필요한 것은 노트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몇 월 며칠 거 보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몇 월 며칠 거 뽑아내면 검색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캐비넷에 집어넣었다 1년에 한 번 싹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금 정리해 놓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분류. 저는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류를 잘하느냐 이게 저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이 노트를 제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분류가 그냥 그 분류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캐비넷에 있는 대로 집어넣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검색으로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트를 사야 하는가? 어떤 노트 사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어떤 노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노트 사야 되느냐? 비싼 노트 사야 합니다. 그 말은 뭐 꼭 비싸다는 것보다 좋은 노트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노트. 예. 왜냐하면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주고 산 노트를 써야 합니다. 누가 선물 준 노트, 은행에서 준 노트, 무슨 어디서 준 노트 1년 못 갑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쓰다가 그 무거운 노트, 종이 질이 안 좋은 노트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약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사야 시간 맞춰서 잘 먹는 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좋은 노트 사야 되고 자기 돈 주고 산 노트, 자기가 직접 서점에 가든지 가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노트를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그리고 들고 다닐 때 폼 나는 노트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스프링 노트 폼 나지 않습니다. 가죽 노트든지 아니면 가죽은 아니더라도 가죽처럼 보이는 노트든지 딱 들고 다닐 때에 또 다른 핸드폰, 명품 핸드폰을 들고 다닌 것처럼 노트도 들고 다닐 때, 야, 이거 멋있다. 누가 볼 때도, 야, 그거 무슨 노트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좋은 백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멋진 노트 갖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글을 써도 폼 나도록 써야 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노트는 만년필로 써야 한다. 만년필로.
만년필로 쓰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아날로그로 역해가는 것 같지만 이 만년필로 글을 쓸 때에 자신을 심신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또 PCD 멈춤 확인 결정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내면을 드러내는 데는 만년필로 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 사야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통해서 기존에 메모하고 그 다음에 지식 정도 적는 그런 노트의 상식을 깨야 합니다. 노트는 항해일지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고 하나님과 전용 대화방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데 맞는 노트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노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플래너, 계획하는 노트, 또 한편으로는 기록하는 노트, 삶과 생활을 기록하는 노트,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노트는 역할, 생산성 향상, 일과 만남 관리, 시간 관리, 이거 용도로 좋게 만드는 노트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과 만남을 관리해야 되고 일과 만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어요. 시간 관리는 결국 일과 만남을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 관리죠. 마음 관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플래너,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 관리, 시간 관리, 일과 만남 관리, 생산성 향상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노트를 구입해야 한다. 또 우리가 항해일지라고 말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노트에 뭘 쓰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발생한 상황들만 씁니다. 항해 중에 발생 사항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나라는 송기철 호라는 이 배를 가지고 이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이 돛을 움직여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항해 일지에는요, 선박 현황과 항해표, 선내 훈련 상황, 항해해야 할 방향과 길, 기지와의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노트는 그냥 항해 중 발생 사항만 기록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나와 있는 노트는 날짜별로 한 페이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의 삶과 생활을 한 페이지라는 노트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의 삶과 생활은 어떤 날은 10페이지, 20페이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한된 노트에 맞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한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꿈의 노트, 정말 제가 이런 노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하루를 이 다이어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꿈의 노트는 뭔가 하면 하나의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틀, 날짜 때문에 지면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일, 주간, 월, 년 등을 자유롭게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한꺼번에 보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뭘 썼는지 자신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는 노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노트를 저는 찾아보려고 수많은 노트를 써봤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결국에는 노트를 만들게 된 거죠. 예,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록할 내용. 이 내용은요, 뭘 기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노트는 비싼 노트 썼는데 뭘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꿈을 기록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고 하루를 시작하든 마감하든 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을 판단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용서해야 할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내일 할 일을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계획을 써 보십시오. 이런 것들 하루 이것 전부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5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는 30분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내일 뭘 해야 될런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런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 없는 삶은요, 눈 뜨면 생존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래 자신이 목적한 바는 늘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해야지 뭐 이렇지만 뭐 또 해가지고 뭐 해야지. 결국 오늘 하루에 닥친 일 그거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일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된 삶을 살면 이 투자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체크박스를 통해서 만들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 원하는 색깔의 만년필을 사용하십시오. 또 크레용 연필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아이콘들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티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툴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노트를 보면은 노트는 물론 볼펜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만년필로 쓰고 또 아주 얇은 자를 가지고 노트 안에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표시할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색연필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표시하면 나중에 검색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스티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티커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만년필로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만년필 중독에 걸리도록 하는 게 또 다른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늘 이 만년필이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볼펜을 쓰면 그냥 정보만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쓸 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만년필도 하나의 아, 이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볼펜은 그냥 뭐 볼펜 심밖에 없지만 만년필은 닙이라 그러죠. 이 끄트머리에 이 닙에 다양한 이 회사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종이와 이 만년필의 닙에 따라서 느낌이 다 틀려요. 느낌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만년필 몇 자루를 갖고 있으면 글을 쓸 때마다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은 원하는 글씨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을 가지고 눌러 가지고 잉크를 종이에다가 묻히는 거죠. 근데 이 만년필을 쓰는 것은 종이에다가 잉크가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볼펜은 눌러서 써야 합니다. 근데 만년필은 눌러서 쓰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을 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 빼기 훈련의 최고가 뭐냐? 만년필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방법이죠. 뭔가 나의 의도를 더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힘을 빼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볼펜에는 색이 한정돼 있지만요. 잉크색은 무한대입니다. 똑같은 색은 없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회사마다 컬러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삶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색깔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이에 만년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있어서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40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14분이 인생을 결정한다.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자리 들기 한 40분 전에 마지막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 보는 것,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던 모든 감정들 다시금 순화시키고 장기 기억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하고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동안에 나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지난 밤에 생각했던 걸 또 다르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생활하면서도 기록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트를 가지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구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 다시금 반추해보는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트는 잠자리 들기 전 40분 전에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